네, 말 그대로 바른 한자 김장한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복습들은 잘 하셨나요? 복습하는 거 쉽죠? 네, 저희 바른 한자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복습 따로 시간 내서 하지 마시고요. 이동간 차 안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자기 전에 잠깐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셔가지고 수학 시간, 영어 시간 그리고 대학교라면 강의 시간에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술주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것은 말물자입니다. 말물자.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타는 말 이런 거 아니고요. 말 근육할 때 말 아니고요. 이것은 무엇을 하지 말라. 금지의 의미로 쓰이는 말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말물입니다. 자, 어떻게 풀이가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것이 싸다 붙습니다. 쌓여져 있는 것을 칼로 핥히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자, 쌓여져 있는 것을 칼로 핥히지 말라고 했죠. 자, 안에 요술 주머니가 들어있는데요. 요술 주머니를 핥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자, 주머니를 핥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소에 실려 있는 장신구들을 봐요. 그래서 뭐 물건들을 보고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쌓여져 있는 것을 핥히지 말라고 했는데 소에 실린 물건을 보고 마음이 동한다. 그래서 물건 물자입니다. 아시겠죠? 물건 물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에 실린 물건을 보고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생겼다. 갑자기 홀입니다. 자, 핥히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이렇게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 마음에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갑자기, 호련히, 갑자기 홀자입니다. 예, 갑자기 홀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글자입니다. 바꿀역, 쉬울리. 자, 음도 두 개, 뜻도 두 개입니다. 바꿀역, 쉬울입니다. 자, 날마다 날이죠. 날일자죠. 날마다 쌓여져 있는 것을 핥히고 싶은 마음이 쉽게 바뀐다. 그래서 쉬울이 바꿀역입니다. 쉬울이 바꿀역. 음이 두 개, 뜻이 두 개인데요. 보통은 하나만 잘 나오고 하나는 잘 안 나오기 마련인데 이것은 독특하게 두 개 다 자주 나오는 겁니다. 난이도 할 때 쉬울이 자를 쓰고요. 그리고 무역, 무엇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바꿀역 자를 씁니다. 유념하시고요. 바꿀역, 쉬울리, 바꿀역. 아시겠죠? 자, 다음 들어갑니다. 마당장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뒤에 보시면은 바꿀역, 쉬울리 자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 일자가 더 들어가죠? 요즘 유념하시고요. 자, 풀이 들어갈게요.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쌓여져서 핥히지 말라고 했던 것을 마음이 자꾸 쉽게 바뀌니까 자, 땅에 묻습니다. 묻은 곳이 어디죠? 마당입니다. 그래서 마당장자입니다.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쌓여져 있는 것을 핥히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바뀔까봐 흙에다가 묻습니다. 그 묻은 곳은 바로 마당장입니다. 마당장은 운동장, 무슨 장 할 때 뒤에 붙는 마당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부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바꿀역과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한 얘기 더 들어가요. 자, 바로 다음 글자 넘어갑니다. 볕양자입니다.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쌓여져서 핥히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 언덕 부수가 나오죠. 언덕에 햇볕이 강하게 내려지는 일이 생깁니다.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볕양자입니다. 볕은 햇볕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볕이죠. 그래서 이것은 볕양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졌어요. 날이 너무 덥다. 너무 더워서 사람과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과 사람이 더우면 어떻게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렇게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면 어떻게 돼요? 코피 터지고 입을 빠지고 하죠. 그래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칠 상자입니다. 자, 해가 뜨는 아침에
핥히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땅에 묻었잖아요. 그게 지금 없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싸우다가 다친다. 그래서 다칠 상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다칠 상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자장자입니다. 창자장자. 창자장자는 자, 이것에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요. 다롤자인데 여기서는 고기라는 뜻으로 씁니다. 고기. 고기 육자와 같은 자입니다. 자, 풀이를 할게요. 해가 모이는 아침에 싸서 핥히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묻으니까 사람들이 싸워요. 싸워서 몸에 있는 창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창자장자입니다. 창자장. 여러분, 이 부수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이쪽에. 자, 창자장자는 주로 부수로 사용될 때는 고기 육자와 같은 자로 쓰입니다. 이런 거 하나 더 있었죠? 바로 이것인데요. 문제는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수 문제에서 이렇게 창자장이 나왔다. 그러면 고기 육자를 썼다 여러분들이 맞는 겁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다롤자가 부수인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고기 육자를 쓰면 틀립니다. 근데 고기 육자가 부수인데 다롤자를 썼다. 그럼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롤자 쓰시면 됩니다. 부수 문제에서 말이죠. 부수 문제에서 고기 육인 것 같다. 아, 근데 다롤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헷갈린다 그럴 때 그냥 다롤자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건 다릅니다. 임금왕자는 부수가 아니죠. 그래서 임금왕자가 이 앞쪽에서 왕자로 표현됐을 때는 옥으로 꼭 쓰셔야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복습을 할게요. 자, 쌓여진 것을 핥히지 말라. 말물자입니다. 자, 쌓여진 것을 핥히지 말라고 했는데 소에 실린 뭘 보고 동했다?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 발음은 물입니다. 말물자와 같이요. 물건 물입니다. 그리고 쌓여져 있는 것을 핥히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이 갑자기 생겼다. 그래서 갑자기 호련히 할 때 갑자기 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마다 쌓여진 물건을 핥히고 싶은 마음이 쉽게 바뀐다. 시울이 바꿀력. 시울이 바꿀력. 자, 난이도하고 무여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당장자입니다. 해가 모이는 아침에, 여기까지가 아침입니다. 해가 모이는 아침에 쌓여진 것을 핥히지 말라고 해서 땅에 묻어요. 묻은 곳이 어디다? 마당장자입니다. 마당장자. 자, 그리고 변양자입니다.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쌓여진 것을 핥히지 말라고 해서 숨겼어요. 마당에 숨겼는데 언덕에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볕양입니다. 볕양이요. 자, 그리고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쌓여진 것을 핥히지 말라고 해서 묻었는데 자, 날이 너무 더우니까 이 사람 두 명이 옆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이 싸우다가 다칩니다. 다치게 되죠. 그래서 다칠 상입니다. 손상, 상해할 때 다칠 상입니다. 그리고 창자장자입니다. 해가 모이는 아침에 핥히지 말라고 해서 핥히지 않았는데 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우다가 몸에 있는 창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창자장자입니다. 여러분들 요 부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 글자 넘어갈게요. 네, 다음 글자 넘어갈게요. 화창할 창자입니다. 화창할 창자는요, 여기 보이시는 이 글자가 조금 난해한데요. 원숭이 신자입니다. 자, 밭을 가로질러 가는 원숭이입니다. 햇빛이 너무 화창하니까 밭을 원숭이들이 가로질러 가는 거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핥히지 말아야 될 것을 땅에 묻었는데 날이 너무 화창해서 밭을 가로질러 가는 원숭이. 그래서 화창할 창자입니다. 원숭이가 밭을 뚫고 지나가는 화창한 날이다. 그래서 화창할 창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버들양자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 주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게 됩니다. 이 주머니를 들고 나무 아래로 찾아가게 되죠.
이 나무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자, 날마다 다시 할게요. 버드나무인데요.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핥히지 말라고 했는 물건을 들고 찾아간 나무가 바로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양자 되겠습니다.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핥히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간 나무가 버들나무입니다. 버들나무. 자, 그 다음에 이 핥히지 말아야 될 것을 손으로 날립니다. 날리게 되죠. 그래서 날립니다. 날릴 양자입니다. 해가 모이는 아침에 핥히지 말아야 될 물건을 어떻게 날리겠습니까? 뭐 발로 찾겠습니까? 손으로 흩어서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날릴 양자입니다. 이 손부수는 이 손과 같은 자입니다. 손수와 같은 자죠. 그래서 해가 모이는 아침에 핥히지 말아야 될 것을 핥혀서 속에 있는 걸 막 딱 잡고 그다음에 손으로 날리는 겁니다. 자, 이 날릴 양자는 어떻게 쓰느냐? 높을 고자가 앞에 붙어서 고양, 높이 날린다. 어떤 자신의 이름을 높이 알린다, 높이 날린다. 그래서 고양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고양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단어가 나오는 경우는요, 이렇게 쉬운 단어끼리 묶여져 있는 경우는 쓰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끓일 탕자입니다. 이제 탕자는 해가 모이는 아침에 쌓여져 있는 것을 핥혀서 던졌어요. 그 안에 있던 모래들이 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되어서 끓어서 수증기가 되죠. 비가 내리려면 수증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물이 끓는다. 그래서 끓을 탕자입니다. 목욕탕 아시죠? 목욕탕. 끓는 물, 매운탕. 네, 그때 탕자입니다.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핥히지 말아야 될 것을 핥혀서 날리니까 물이 끓었다. 그래서 끓을 탕입니다. 자, 다음 줄 사자입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바꿀력 시우리자가 나왔죠? 위에 거하고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발음도 달라집니다. 자, 창, 양, 그리고 양, 탕인데 이것은 줄 사가 되죠. 뒤에 게 다르기 때문이죠. 바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형성자입니다. 형성자, 음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날마다, 하루에, 자, 바꿀력자죠. 바꿀력 시우리자입니다. 자, 날마다 쌓여져 있는 것을 핥히고 싶은 마음이 쉽게 바뀌는 것을 참고서 나라를 위해 썼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부수입니다. 재물을 준 겁니다. 나라에서 고맙다고. 사례 할 때 이 줄사자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단어를 말씀드리는 건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음을 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사례할 때 그 사자입니다. 그래서 주다, 무엇을 주다. 그래서 줄 사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자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꿀력 시울리자가 들어가죠. 자, 날마다 쌓여진 것을 핥히고 싶은 마음을 참았어요. 그래서 재물을 줍니다. 어떤 걸 줄까요? 쇳덩이를 주죠. 네, 좀 좋은 걸 줄 줄 알았는데 주석을 줍니다. 주석, 노쇠죠. 주석, 석자입니다. 발음은 석자고요. 주로 사람 이름에 쓰입니다. 주석, 석자. 자, 날마다 핥히고 싶은 마음을 참았으니까 새로 된 주석을 준다. 그래서 주석, 석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복습을 할게요. 자, 화창할 창자는 이게 뭐라고요? 원숭이입니다.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핥히지 말아야 될 것을 땅에 묻었는데, 그러니까 밭을 가로지러 가는 원숭이가 나다닐 만큼 날씨가 화창하다. 그래서 화창할 창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을 땅에 묻은 것을 꺼내서 찾아간 나무. 나무가 들어가면 나무에 관련된 거라 말씀드렸죠.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양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입니다.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을 꺼내서 뭘로 날렸다? 손으로 날렸다. 국이선양 고양할 때 바로 날릴 양자입니다. 양. 자, 그 다음에 끓을 탕자입니다. 해가 모이는 아침에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을 꺼내서 날렸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었다. 가뭄이 됐으니까 수증기를 만들어야겠죠. 물이 끓었다. 그래서 끓을 탕. 목욕탕 할 때 끓을 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념하셔야 되고요. 바꿀력 시울자로 돌아갑니다. 자, 해가 모이는 아침에 네, 날마다 밝히고 싶은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았으므로 재물을 준다, 살해한다, 준다, 줄 사자입니다. 주다, 주는 겁니다. 줄 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날마다 밝히고 싶은 마음을 참아서 준 쇳덩이는 뭐라고요? 주석입니다. 주석, 석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어리석은 바람둥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일편단심 여자들만 좋아합니다. 네,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이것은 가시입니다. 가시인데 말이죠. 가건이 하나 없습니다. 이쪽이 없죠? 그래서 망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망할 망입니다. 출근하려는데 가건이 하나 없어서 망할 상태다. 그래서 망할 망자.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바쁠 망자입니다. 가건이 하나 없어도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마음심이 들어가서 가건이 하나 없는데도 마음이 바쁘다. 그래서 바쁠 망자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음 글자 넘어갈게요. 자, 바랄 망자입니다. 바랄 망자는 가건이 하나 없는데 그의 몸만큼은 뭐 왕처럼 보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랄 망자입니다. 바랄 망자. 여기서 뭐 하나 들어갈게요. 여기 보시면은 복습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전 시간에 배운 물건 물자죠. 자, 물건 물자와 합쳐서 물망, 위시리스트. 네, 장바구니죠. 네, 물망에 올린다. 물망으로 씁니다. 이런 글자는 쓰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망령될 망자입니다. 가건이 하나 없는데 바람둥이가 여자한테 찌쩍을 댑니다. 그러니까 망령된 거죠. 마음이 노망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될 망자입니다. 예서 갈게요. 자, 이거 첫 번째 시간에 했습니다. 요사할 요자죠. 요망입니다. 요망. 그런데 여러분 주의하실 겁니다. 이것은 2급 신출 한자입니다. 새로 나온 한자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쓸 일이 없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멀 맹자입니다. 눈멀 맹자는 가건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눈이 멀었다. 그래서 눈멀 맹자입니다. 이 맹자도 복습 하나 할게요. 바로 전 시간에 배웠죠? 맹장. 여기 있는 맹장을 얘기할 때도 눈멀 맹자와 창자장자. 그래서 맹장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넘어갈게요. 그리고 잊을 망자입니다. 자, 가건이 하나 없는데 여자한테 빠져서 마음으로 출근길을 잊은 겁니다. 출근할 생각을 잊은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음심이 들어가고 여기도 마음심이 들어갑니다. 자, 구분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마음이 망보다 앞서 있습니다. 마음이 앞서 있어요. 그럼 바쁜 상태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 있어. 그래서 바쁠 망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걸 잊은 상태. 그래서 잊을 망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망각할 때 쓰는, 망중을 할 때 쓰는 바쁠 망, 망각할 때 쓰는 잊을 망입니다. 자, 다음. 자, 그리고 아득할 망자입니다. 자, 그리고 턱끈이 없어요. 턱줄이 없어서, 끈이 없어서 풀을 대신하려고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물가까지 가야 되죠. 풀을 구하려면. 그래서 아득한 물가까지 간다. 그래서 아득할 망자입니다.
자, 가근이 하나 없어서 예, 풀을 찾아 물가까지 간 게 멀고 아득하다. 그래서 아득할 망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 바로 넘어갈게요. 거칠 황자입니다. 거칠 황자도 마찬가지로 풀이 들어가고 망할 망자가 들어가고 이것은 매천자죠. 이게 만약에 약간 고여있는 형태의 물이라면은 이것은 흐르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은 거칠기 마련이죠. 그래서 거칠 황자입니다. 자, 턱걸 대신할 풀을 찾으러 가요. 풀을 찾으러 가는데 하천으로 가니까 물살이 거칠어요. 그래서 거칠 황자입니다. 거칠 황. 자, 가근이 없어서 풀을 대신하려고 풀을 찾으러 갔는데 냇가에 도착하니까 냇가 물이 거칠어요. 거치니까 풀을 못 찾았죠. 거칠 황자입니다. 황무지, 황량하다 할 때 황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없을 망자입니다. 자, 풀이 없어요. 풀이 없어서 없을 망자입니다. 자, 멀리까지 갔습니다. 풀을 찾으러 멀리까지 갔습니다. 풀을 찾으러 가근 한쪽이 없어서 풀을 찾아서 멀리까지 갔지만 없어요. 그래서 없을 망자입니다. 자, 가근을 찾으러 가근을 대신할 풀을 찾으러 멀리까지 갔는데 풀이 없어요. 그래서 없을 망입니다. 그 다음에 그물망자 설명해 드릴게요. 그물망자는 실이 들어갑니다. 없을 망자에 실이 들어가죠. 자, 풀을 찾아갑니다. 가근을 대신할 풀을 찾아가죠. 멀리 갑니다. 멀리 갔는데 풀이 없어요. 그래서 없을 망자인데 풀이 없어서 실로 대신합니다. 근데 실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튼튼한 실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부 김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물을 좀 끊어달라. 그래서 그물로 실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망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물망. 자, 가근을 대신하는 실이 바로 그물망입니다. 복습 들어갈게요. 자, 가근이 하나가 없으니까 출근길이 망했죠. 그래서 망할 망자입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가근이 하나 없으니까 마음이 바쁘다. 그래서 바쁠 망자입니다. 그리고 가근이 하나 없어 망할 지경이지만 내 몸만은 왕처럼 보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랄 망자입니다. 자, 가근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한테 작업을 겁니다. 그래서 망령된 거죠. 망령될 망입니다. 자, 가근이 하나 없는데 여자한테 눈이 멀었습니다. 눈멀맹입니다. 가근이 하나 없는데도 출근할 마음을 싹 다 잊었습니다. 그래서 잊을 망, 마음을 내려놔서 잊은 거고 마음이 앞서서 바쁜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자, 가근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대신할 풀을 찾아 물가로 가기가 아득하다. 그래서 아득할 망자입니다. 자, 가근을 대신할 풀을 찾아 물가로 갈 생각을 하니까 아득한 겁니다. 그래서 아득할 망입니다. 아득하다는 것은 좀 멀다, 멀리 있다. 아득할 망자입니다. 자, 그리고 거칠 황자입니다. 자, 가근이 하나 없어서 대신할 풀을 찾아 냇가로 갑니다. 냇가로 가니까 물살이 거칠어요. 그래서 거칠 황입니다. 거칠 황. 그리고 이것은 없을 망. 자, 풀을 찾아. 가근이 하나 없는데 그것을 대신할 풀을 찾아 멀다는 부수죠. 멀리까지 가니까 이것은 멀리까지 간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래서 없을 망자입니다. 멀리까지 갔는데도 대신할 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을 망입니다. 마지막 글자. 자, 멀리까지 가서 없어요. 없어서 실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 실이 무엇이다? 그물에 달린 실입니다. 그래서 그물망 되겠습니다. 그물망. 너무 쉽죠? 그물망. 자, 이것으로 8번째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악덕 부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먼저 한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음이 근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왜 그러냐? 음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풀을 모으는 겁니다. 풀을 모으다. 풀을 모으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말한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주인하고 그의 부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풀을 모으라고 말했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그래서 이게 근. 여기까지 대표 음원이 되겠습니다. 음가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무궁화 근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풀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풀을 모으라고 주인에게 말했는데 부인이 주인에게 말했죠. 그 모으라고 한 풀이 나무 중에 이쁘기로 유명한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죠. 무궁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궁화 근입니다. 네, 우리 대표적인 여성 정치가님의 가운데 글자로 쓰는 바로 그 글자죠. 예, 무궁화 근자입니다. 자, 그 다음 글자 넘어갈게요. 겨우 근자입니다. 겨우 근자는, 자, 그래서 이 주인이 부인의 명을 받들어서 무궁화를 구해오라고 시켰는데 사람에게 시켰어요. 근데 겨우 한 송이만 얻어왔습니다. 사람이 겨우 무궁화 한 송이만 얻었다. 겨우 근근이. 그래서 겨우 근입니다. 여러분, 겨우 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옥 근입니다. 아름다운 옥 근은 여기 옥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 주인이 말이죠. 풀을 모으라고 자기한테 시켰는데 무궁화를 못 구해오니까 아름다운 옥으로 사죄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옥 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이거 아름다운 옥 기죠. 이게 들어가면 아름다운 옥 근, 이게 들어가면 아름다운 옥 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갈근입니다. 삼갈은 무엇을 삼가하다, 삼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주인이 풀을 못 구해왔어요. 주인이 풀을 못 구해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찍소리도 못하고 말을 삼가는 거죠. 그래서 삼갈근입니다. 삼갈근. 자, 플러스. 자,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세 사람이 하늘에게 아랜다. 그래서 아랠 주자. 그래서 근주. 읽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읽기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삼가 아래기를 삼가 아래옵니다. 그래서 근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부지런할 근입니다. 근면성실할 때 부지런할 근입니다. 자, 그래서 말도 삼가요. 이 주인이요. 풀 모아라고 주인에게 말했는데 주인이 못 구해오니까 일단 말도 삼가고 힘써서 부지런하게 합니다. 힘써 부지런하게 대우해 줍니다. 부인을요. 그래서 부지런할 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려울 난자입니다. 어려울 난자부터는 좀 형태가 바뀌죠? 다시 이쪽을 한번 보시죠. 자, 어려울 난자부터는 풀을 모으라고 말한 건 똑같아요. 풀을 모으라고 말한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죠? 바로 이 한자가 남편 부자입니다. 남편 부자는 하늘보다 높은 남편.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일편단심 여자만 좋아합니다. 자, 남편 부자입니다.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자, 풀을 모아오라고. 자, 말한 남편에게 이제는 새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새. 자, 남편이 주인이죠. 어떤 지배계층입니다. 새를 잡아오라고 하니까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려울 난입니다. 자, 몇 분 전에 했어요. 자, 이거 뭘까요? 바꿀역. 난역을 읽을까요? 아니죠. 쉬울 리입니다. 난이 쉽고 어렵고 쉬운 것. 난이도. 어렵고 쉬운 정도. 그래서 쉬울 리자. 난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건 어려울 난자고요. 자, 이것은 여울 탄자입니다. 여울 탄자는 자, 이렇게 해서 지아비에게 남편에게 새를 구하려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서
물가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여울탄자입니다. 여울이라 하면요, 어떻게 물이 이렇게 계곡에 가면서 경사를 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것을 그 여울이라고 합니다. 굽이치는 급류 같은 거죠. 그래서 건너기 어려운 물, 그래서 어려울 난자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여울탄자입니다. 여울탄자. 자, 이렇게 건너기 어려우니까 새를 잡다가 여울까지 갔어요. 여울에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남편은요. 그래서 입 벌리다 나오죠. 입 벌리다. 새를 구하러 간 남편이 새를 구하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아이고 내 신세야 하고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탄식할, 발음은 탄입니다. 탄식할 탄입니다. 탄식할 탄이고요. 복습 하나 할게요. 자, 이것은 그가 입을 벌리고 남을 속인다. 그래서 속일 기자입니다. 자, 어려울 탄자. 노. 죄송합니다. 자, 탄식할 탄자. 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나옵니다. 한나라 한자입니다. 자, 이제 이 악덕 부인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이 남편은 한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나라. 이 남편이 말이죠. 풀을 모아오라고 말한 남편이 물을 건너서 한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한나라 한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뒤에 새가 붙으면요, 여울탄이고요. 뒤에 안 붙으면은 한나라 한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바로 복습 들어갑니다. 자, 풀을 모아오라고 주인에게 말한 나무가, 부인이 말한 나무가 바로 무궁화 나무입니다. 무궁화 근 되겠습니다. 무궁화 근. 그리고 자, 풀을 모아오라고 말한 주인이 사람을 시켰어요. 사람을 시키니까 겨우 한 송이만 얻어왔습니다. 겨우 근입니다. 겨우 근이고요. 자, 그리고 풀을 모아오라고 말한 주인에게 풀을 모아오라고 말하니까 못 구했어요. 그래서 옥을 줍니다. 보통 옥을 주는 건 아니겠죠. 아름다운 옥을 줍니다. 아름다운 옥 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을 모아라고 주인에게 말하니까 못 구해와요. 그래서 말을 삼갑니다. 마눌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삼가고 행동으로 실천을 하게 되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자, 주인이 못 구해옵니다. 그래서 힘써 부지런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할 근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울 난자입니다. 바뀐다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모양이요. 자, 풀을 모아라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풀은 그만 모으고 새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새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어렵죠? 곱게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울 난자입니다. 자, 난이도 어려울 난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여울까지 갑니다. 여울이 물, 급류죠. 그래서 여울 탄자입니다. 건너기 어려운 물이 여울 탄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신세를 한탄하겠죠?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할 탄입니다. 풀을 모아라고 말한 남편이 입을 벌려서 탄식을 한다. 그래서 탄식할 탄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이제는 그 여자랑 못 살겠다. 나는 도장 찍자. 사주 후고 뭐고 없다. 도장 찍자. 그래서 물을 건너갑니다. 물 건너가서 한나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한나라 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네, 현명한 김대감님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보겠습니다. 선비언자부터 볼게요. 선비언자부터 보겠습니다. 선비언자는 집 안에, 집 위에죠. 집 위에 서 있는 수염난 선비다. 그래서 선비언자 되겠습니다. 선비언자. 그렇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수염이 선비의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수염이 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죠. 다음은 낫안자 보겠습니다. 낫안자. 얼굴을 뜻하죠. 얼굴입니다. 낫안자.
자, 집 위에 서 있는 선비의 머리에 있는 얼굴 낫이다 해서 낫 안자 되겠습니다. 낫 안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낫 안자 뒤에 여러분들 부수죠. 얼굴 면자가 들어가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면 되겠네요. 안면 얼굴 뜻하죠. 그리고 자, 그리고 다음 한자는 여기 있네요. 말씀 원자입니다. 말씀 원자. 말씀 원자는 부수자죠. 부수자입니다. 부수자. 자, 널리 알리는 것, 공언한다는 거죠. 널리 알리면서 말하는 것, 공언 되겠습니다. 공평할 공자. 자, 다음은 벌할벌자 들어가겠습니다. 벌할벌자. 자, 그 김대감이 말이죠. 자, 그물 같은 말과 칼로서 벌한다 해서 벌할벌자 되겠습니다. 벌할벌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믿을 신자 볼게요. 믿을 신자. 믿을 신자는 그 사람의 그 말을 믿는다 그래서 믿을 신자 되겠네요. 믿을 신자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한번 해볼게요. 고사성어죠. 자, 법붕자 그리고 있을 유자 들어가고 붕우유신이라고 하면은 자, 붕우유신이라고 하면은 자, 친구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어륜 중에 하나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향기은자입니다. 자, 문이 들어가죠. 문에서 들려오는 그 말이 향기가 은은하다 해서 향기은자입니다. 향기가 은은하다. 향기은 되겠네요. 향기은자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옥자. 옥이라는 것은 감옥을 뜻하는 거죠. 감옥입니다. 감옥, 옥자. 자, 이 개와 짐승들이 사이에서 말을 주고받는 나쁜 사람들이 말을 주고받는 그곳은 옥이다, 감옥이다. 그래서 옥자 되겠네요. 옥자. 자, 사극 보시면 죄인을 하옥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옥은 아래 하자 쓰면 이것이 바로 하옥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집 위에 서 있는 수염난 선비다. 그래서 선비 언자 되겠고요. 자, 집 위에 서 있는 수염난 선비 머리에 있는 얼굴이다. 낫 안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언자는 부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물 같은 말과 칼로 벌한다 해서 벌할 벌자 되겠고요. 다음은 자, 사람의 말을 믿는다. 그래서 믿을 신자 되겠습니다. 자, 문에서 들려오는 그 말이 참 향기가 은은하네요. 그래서 향기 은자 되겠고요. 자, 다음은 자, 짐승과 개들이 사이에서 말을 주고받는 감옥이다. 그래서 옥자까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 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납치, CSI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설립자입니다. 설립자는 부수고요. 갓쓴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부수는 뭐 그럴 문자 있고요. 그리고 갓쓴 선비 있고요. 이것은 설립, 서 있는 모습, 설립자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울읍자입니다. 울읍. 자, 서 있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흘리니까 운다. 그래서 울읍자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니까 운다. 울읍자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끌 납자입니다. 납치할 때 바로 그 납자인데요. 자, 서 있는 사람을 그냥 따라온 게 아니고 손으로 납치한 거죠. 손으로 끈 겁니다. 그래서 끌, 랍 앞에 나오면 납, 뒤에 들어오면 랍. 그래서 끌, 랍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리 위자입니다. 자리 위자는 서 있는 사람이 있던 자리. 그래서 자리 위자입니다. 여러분 위치 아시죠? 위치 찾기 할 때 위치. 그때 쓰는 자리 위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빛날, 햇빛 밝을 욱입니다. 햇빛 밝을 욱. 이것이 빛날 욱자고요. 이것은 햇빛 밝을 욱자입니다. 해가 들어가죠, 이미. 자, 사람이 서 있는 위에 뜬 해가 밝다. 그래서 햇빛 밝을 욱입니다. 햇빛이 밝다. 욱수로 밝다. 그래서 햇빛 밝을 욱입니다. 경상도 분들만 이해하시겠나요? 자, 햇빛이 욱수로 밝다. 햇빛 밝을 욱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빛날 욱자입니다. 빛날 욱자는 너무 밝아 햇빛이.
빛이 나요. 사람이 후광이. 그래서 빛날 욱자입니다. 빛날 욱자는 자, 서 있는 사람 위에 뜬 햇빛이 밝으니까 불처럼 빛난다. 그래서 빛날 욱자입니다. 자, 여러분 됐죠? 자, 복습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서 있는 부수에서 설립자입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흘리는 물, 눈물, 울읍자입니다. 읍소가 이제 소리 울면서 하소연 한다. 그래서 읍소. 그래서 울읍입니다. 이것은 끌납입니다. 납치할 때요. 자, 서 있는 사람을 손으로 납치한 거죠. 그래서 끌납자입니다. 끌어서 납치한다. 끌납자.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이 있던 자리 위자입니다. 위치할 때 쓰고요. 자리 위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가 들어가니까 서 있는 사람 머리 위에 뜬 햇빛이 밝다. 그래서 햇빛 욱 밝을 욱 햇빛 밝을 욱입니다. 자, 이것은 서 있는 사람 머리 위에 뜬 햇빛이 밝은데 어떻게 얼만큼 밝냐? 불처럼 빛난다. 그래서 빛날 발음은 똑같이 욱, 욱수로 빛나는 겁니다. 그럼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실공장의 납치범, 이제 납치범을 찾으러 갔습니다. 자, 어떻게 갔느냐? 발로 갔죠? 그래서 발족입니다. 부수에 있는 한자입니다. 발족자입니다. 족발집에 뛰어가는 사람의 형태, 뭐 다리가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썼을 때 우리는 모두 발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만족을 발로 뛰겠소. 만족할 때 이 족자 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촉할 촉자입니다. 자, 재촉할 촉자는요, 발이 들어가고요. 이제 발을 구르며 사람에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재촉할 촉자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잡을 착자입니다. 포착, 잡을 착자. 잡을 착자는 발을 구르는 사람을 잡아야겠죠? 못 구르게 손으로 잡는답니다. 발을 구르는 사람을 손으로 잡는다. 발을 잡고 구르면은 밑에 집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는다. 포착할 때 착, 잡을 발음은 착입니다. 그리고 정하다 정자입니다. 정하다 정자는요, 자, 집이 나오죠? 집안에 가구를 놓습니다. 가구를 놓는데 발 놓는 곳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할 정자입니다. 집에서 발 닿는 곳을 정한다. 그래서 정할 정자입니다. 전에 배운 거 있죠? 자, 요 글자 바로잡을 정이죠? 네. 그래서 정정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정입니다.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급입니다. 2급 신출한자이기 때문에 읽기만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릴 주자입니다. 달릴 주자도 부수자입니다. 이제 이게 발 그냥 가는 거라면 이것은 발을 손을 이렇게 하고 손이 막 이렇게 안 보이게 막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 그래서 달릴 주자입니다. 머리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이 달려가는, 운동회 때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달릴주 앞에 많은 사람, 사람인변이 2개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이죠.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 뛸 주, 여러 사람이 뛰는 하나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무리도자입니다. 무리도. 자, 무리도자 앞에 아까 배웠던 이렇게 들어가면은 신도가 되는 거죠. 신도. 자, 그 다음에 세로 종자입니다. 여기 여러 사람 들어가고요. 여기도 사람이 또 들어갑니다. 자, 여러 사람이 2사람의 발을 좇는다. 그래서 좇을
종입니다. 조칠. 자, 여기서 좆은 요렇게 했습니다. 쪼칠이 아니고 조칠종입니다. 자, 알겠죠? 자, 조칠종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세로종자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두 사람을 쫓아가요. 발로 쫓아갑니다. 발로 쫓는데 발견한 단서, 실입니다. 실이 길죠? 어떻게 깁니까? 실은 세로로 깁니다. 그래서 세로 발음은 종입니다. 종으로 발음됐기 때문에 이것도 세로종입니다. 실이 들어가서 세로로 긴 실, 세로 종자입니다. 가로는 횡이죠. 그래서 종횡, 무진. 그래서 합쳐서 종횡, 세로 종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앉을 좌자입니다. 자, 두 사람이 땅 위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땅 위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복습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죠. 흙덩이 괴. 흙이 귀신같이 보이면 흙덩이 괴입니다. 자, 흙 위에 사람이 두 명이 앉아 있으면 앉을 좌자입니다. 자, 그렇죠? 이것도 좌입니다. 이것은 자리좌, 좌석할 때 좌자입니다. 자, 앉아 있는데 어디 앉아 있다? 집 안에 두 사람이 땅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집 안에 두 사람이 땅에 앉아 있으니까 그 땅은 바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좌입니다. 버스 타시면 좌석 버스 있죠? 좌석. 그때 이 자리좌를 씁니다. 자리좌, 자리석, 좌석입니다. 네, 바로 복습할게요. 자, 발을 모양으로 생겨서 뛰어간 다음에 만족을 시킨다. 발족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발을 동동 구르며 사람에게 재촉을 한다. 그래서 재촉할 촉입니다. 자, 발을 구르니까 밑에 집에서 올라오니까 발을 구르지 말라고 손으로 잡았다. 그래서 잡을 착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안에 발이 닿는 곳을 정해둔다. 그래서 정할 정자입니다. 동선을 정하는 거죠. 정할 정자입니다. 자, 그리고 달릴 주자는 부수입니다. 사람이 머리띠를 하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달릴 주자 앞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의 달리는 무리. 여러 사람이니까 무리겠죠? 그래서 앞에 신자가 들어가면 신도, 믿는 사람들, 믿는 무리. 그래서 무리 도자입니다. 자, 조칠 종자입니다. 조칠 종자는 여러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발로 쫓아간다. 그래서 조칠종입니다. 자, 발자취를 쫓아간다 해서 조칠종입니다. 자, 두 번째 세로종자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두 사람의 발자취를 쫓아가다가 발견한 시로라기가 세로로 길다. 그래서 세로종자입니다. 종행할 때 세로가로 세로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앉을 좌자. 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어떻게 했나요? 앉아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땅 위에 앉아 있는 모습, 앉을 좌자입니다. 자리 좌자입니다.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집안에서 자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좌자입니다. 집안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이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그래서 자리 좌자, 좌석할 때 쓴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네, 이번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